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대구FC 대 FC 안양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구는 이번 경기를 사실상 시즌의 마지막 분수령으로 여기고 있다. 세징야의 부재가 분명한 손실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에드가 중심의 직선적인 패턴이 더 강하게 살아난다. 측면에서 박대웅 김주공이 라인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정치인과 라마스가 세컨 지역을 촘촘히 메운다. 에드가의 제공권을 최대한 활용해 얼리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반복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수비에서는 라인을 높이지 않고 중원 압박 빠른 복귀 흐름으로 박스 안 공중전 대비에 집중한다. 승점 3점을 못 가져오면 프로 희망이 거의 사라지는 만큼 90분 내내 절박함이 경기력에 녹아들 전망이다. 안양은 일부 잔류를 확정한 뒤라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경기다. 모따와 마테우스를 중심으로 역습 측면 침투가 살아있지만 블록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경기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유키치가 중원 템포를 조절하며 필요 구간에서만 힘을 주는 운영이 예상된다. 전방 압박 강도는 특정 구간에만 높고 전체 경기 90분 내내 압박을 유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스 안 크로스 방어에서 간혹 집중력 저하가 나오는 약점은 이번 경기에서 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력은 갖췄지만 절박함의 레벨이 대구와 다르다는 점에서 수세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단순 전력 비교보다 동기부여가 승부를 가르는 경기다. 대구는 승리를 못하면 시즌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기에 모든 에너지가 공격으로 쏠릴 흐름이다. 에드가를 향한 크로스 세트피스 패턴은 전체 경기 내내 반복될 것이고 안양은 이를 버티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쓸 가능성이 크다. 안양도 역습 한두 번은 위협적이겠지만 전반 후반 총 슈팅 볼륨과 2차 공격 기회는 대구 쪽이 더 크게 나올 공산이 높다. 결국 간절함의 차이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도가 예상된다. 두 번째 경기 수원FC 대 광주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원FC는 이 경기 후 울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필승 상황이라 강도 높은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사박을 축으로 한 타깃 패턴과 윌리안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공격의 핵심이다. 이재원 한찬희 노경우의 3중 미드필더 구조는 중원 점유율과 세컨볼 회수에서 강한 우위를 만든다. 한찬희의 전진 패스는 광주의 더블 피벗 뒤 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리겠고 측면 전환도 활발하게 들어간다. 홈이라는 점까지 적용하면 초반부터 높은 라인 높은 텐션으로 경기를 지배하려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체력 부담보다는 승점을 못 따면 끝이라는 절박함이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는 이미 잔류 확정 상태이며 12월 6일 코리아컵 결승을 앞둔 스케줄 부담이 크다. 추세종 유재호 이미들 구조는 중앙 숫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고 이어지는 압박 대응도 쉽지 않다. 프리드 존슨 에이스 조합으로 역습 한두 번은 만들겠지만 전체 템포 유지에는 한계가 있다. 결승전 준비 때문에 강한 압박이나 라인 관리에서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원FC의 점유 슈팅 볼륨을 견디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된다. 경기 자체는 버티기에 가깝고 이기기 위해 라인을 올리는 패턴은 거의 나오기 어렵다. 이 경기는 동기부여 중원 숫자, 우위 체력 상황이 모두 수원FC 쪽에 크게 기울어져 있다. 광주가 역습 한두 번으로 위협적인 장면은 만들겠지만 템포 전진 패스 세컨볼은 수원FC가 우위다. 시간이 지날수록 광주의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수원FC의 슈팅 시도수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사박 윌리안 조합은 광주 수비의 체력 저하 구간에서 특히 위력을 발휘할 그림이다. 필승팀 vs 관리 모드 팀의 구도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세 번째 경기 울산현대 대 제주SK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은 4-2-3-1로 라인을 높게 두지만 ACL 불이람전 여파로 체력 페이스가 한 단계 떨어져 있다. 허율의 제공권과 루빅손의 돌파를 활용하겠지만 전환 속도가 90분 동안 유지되기는 어렵다. 중원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이 늘어나며 뒷공간 케어에서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ACL 일정 소화로 피로 누적이 누적된 만큼 공격 템포가 예전만큼 날카롭게 올라오지 않는다. 승리는 필요하지만 체력 한계 때문에 라인을 올리는 만큼 위험도 커지는 구조다. 후반으로 갈수록 복귀 속도가 늦어지며 수비 균형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제주는 이 경기 결과에 따라 직행 강등까지 가능해지는 절박한 입장이다. 두 줄 블록을 견고하게 세운 뒤 공을 따내면
유인수의 침투와 남태희의 전진 패스로 즉시 역습에 들어간다.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고 준비 기간도 충분해. 울산의 무거운 다리를 상대로 강하게 파고들 수 있다. 유리 조나탄은 박스에서 한 번만 타이밍이 맞으면 높은 효율로 마무리가 가능한 자원이다. 전술 체력 동기부여 모든 면에서 울산의 약점을 정조준하는 플랜이 완성된 상태다. 후반으로 갈수록 울산보다 역습 타이밍이 더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ACL 직후 울산의 체력 저하와 전환 수비 불안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크게 노출될 요소다. 반면 제주는 주중 일정 없이 온전히 준비해왔고 잔류를 걸어야 하는 절박함도 최고조다. 특히 울산 라인 뒤 공간은 유인수 남태의 조합이 노릴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스위트 스폿이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울산의 뒷공간 노출은 더 커지고 그 순간 제주가 스코어를 가져갈 확률이 올라간다. 종합하면 이른것과는 다르게 흐름은 제주가 잡아먹는 그림에 가깝다. 네 번째 경기 전북현대 대 FC서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북은 이미 우승 확정 상태라 이번 경기는 코리아컵 결승 준비용 성격이 강하다. 티아고 중심의 단순 직선적인 크로스 패턴은 유지하지만 전반적인 템포는 떨어져 있다. 라인을 올려 몰아치는 전북 특유의 모습보다는 관리형 운영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전개 속도가 한 박자씩 느려지고 박스 안 인원 충전도 빠르지 않아 마무리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무리한 압박이나 전력 투구보다는 부상 없이 넘기는데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홈이지만 이겨야 하는 경기는 아니다. 서울은 ACL과 리그 병행으로 선수단 체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조영욱의 활동량, 안데르 솔링가드의 이선 조합은 좋지만 마무리에서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전방 압박 이후 공격 템포가 끊기며 슈팅 볼륨 자체가 줄어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선의 체력이 무거워지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크로스 중거리 의존도가 높아진다. 골 결정력 부재가 반복되고 있어 적은 찬스를 확실히 살리는 능력이 떨어져 있다. 전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체력 결정력 문제가 스코어에 직결되는 흐름이 이어지는 중이다. 두 팀 모두 이 경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라인을 높이지 않고 서로 위험 부담을 줄이는 운영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 서울도 마무리와 템포에서 한 단계씩 떨어져 있어. 득점 속도가 쉽게 나지 않는다. 중원에서 공방만 길어지고 박스 근처에서는 소극적인 선택이 반복될 수 있다. 분위기 체력 전술 리스크를 모두 고려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은 균형 유지다. 다섯 번째 경기 김천 상무대 대전 시티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천은 이건희 김주찬 투톱을 중심으로 직선적으로 박스까지 접근하는 전형적인 4-4-2 패턴이다. 김주찬이 측면으로 빠지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움직임이 강점이지만 체력 저하로 템포 폭발력이 떨어졌다. 박태준이 박스 투 박스로 활발히 움직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플래너는 명확하나 변주가 적어 상대가 읽기 시작하면 공격이 단조로워진다. 리그 대항전 병행으로 누적 피로가 눈에 띄는 상태다. 그래서 초반 몇 번의 압박 침투 이후 공격이 무뎌지는 흐름이 많다. 대전도 4-4-2 기반이며 유강현의 침투와 에르난데스 마사의 스위칭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시즌 전반 일정 부담으로 체력 소진이 상당히 누적된 상태다. 에르난데스와 마사의 스위칭 빈도가 줄어들면 공격 자체가 무거워지고 단조로워질 위험이 크다. 전술적으로는 분명한 패턴이 있지만 플랜 B가 부족한 점이 김천과 거의 동일하다. 후반 체력 저하를 대비한 라인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결국 공격 템포가 떨어지고 박스 앞에서 무거운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기는 전술보다 체력 고갈이 경기질을 좌우한다. 두 팀 모두 초반은 나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템포 스위칭 침투가 급격히 떨어진다. 서로 플랜 B가 부족해 한번 읽히기 시작하면 추가 패턴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중원에서 끊기고 다시 정리하는 장면이 길어지며 큰 찬스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승부가 터지더라도 이어서 몰아붙이기보다는 다시 밸런스 유지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여섯 번째 경기 강원FC 대 포항스틸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강원은 두 줄 수비와 전환 패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미 시즌 목표 부담이 거의 없다. ACL 일정으로 체력을 많이 소모해 라인을 높이는 운영은 어렵다. 김건희 모재현 조합은 한두 번 박스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지만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승원을 중심으로 좌우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템포 폭발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리스크를 감수하며 공격을 펼칠 이유가 적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종합하면 부담 없이 조용히 마무리하려는 흐름이다. 포항도 ACL 일정 소화로 체력이 바닥에 가깝다. 기성용을 중심으로 소유는 가능하지만 속도를 높이며 라인을 올리기엔 부담이 크다. 주닝유의 스피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순간적인 번뜩임에 기대야 한다.
4위 확보로 순위 압박도 없어 무리한 압박 라인 실험을 할 이유가 없다. 세트피스나 측면 선택은 하겠지만 공격 볼륨은 평소보다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관리형 운영이 지배할 경기다. 양팀 모두 절박함이 적고 체력도 바닥이라 템포가 올라올 가능성은 낮다. 전반부터 중원에서 템포 조절만 길어진 채 큰 리스크를 지지 않는 흐름이 예상된다. 슈팅 숫자는 어느 정도 있더라도 결정력 움직임의 강도가 모두 떨어진 상태다. 후반에도 승부수를 던지는 과감한 전술 변화보다 밸런스 유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구도는 자연스럽게 균형 지속으로 이어진다.